안녕하세요, 브랭커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구매한 상품을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와야 하는지 운송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수입을 하는지도 실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실전에서는 조금 복잡한 개념과 용어들이 있어서 설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해외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이용하는 해상 운송과 하늘을 이용하는 항공 운송이 있고, 물량이 아주 소량의 경우에는 국제 택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상 운송은 느리지만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고, 항공 운송은 빠르지만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의 시간 차이도 많이 없어서 중국에서 수입을 할 때는 대부분 해상 운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에서도 해상 운송에 대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상 운송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컨테이너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컨테이너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런 형태의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리고 냉장이나 냉동 제품을 운송할 때 쓰는 리퍼 컨테이너가 있고요. 또 중장비들을 운송할 때 쓰는 플랫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윗부분이 뚫려 있는 오픈탑 형태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 드라이 컨테이너를 통해 수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드라이 컨테이너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드라이 컨테이너가 아닌 그냥 컨테이너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가 있고요. 4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 피트를 우리에게 친숙한 미터 단위로 바꿔보자면 20피트 컨테이너의 길이는 5.9m, 40피트 컨테이너의 길이는 12m입니다. 너비와 높이는 20피트와 40피트 모두 2.35m와 2.38m로 동일합니다. 자, 그럼 컨테이너 안쪽은 어떤 식으로 상품을 실을까요? 사장님의 상품으로 컨테이너를 가득 채워서 운송을 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런 방식을 Full Container Load, 줄여서 FCL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사장님께서 구매한 물품이 컨테이너의 반 정도 채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업체의 상품으로 채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다른 수출자의 상품과 혼합해서 싣는 방식을 Less than Container Load, 줄여서 LCL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 물품이 컨테이너에 얼마나 실렸는지 어떤 단위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무역에서는 보통 CBM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CBM이란 큐빅미터, 즉 입방미터로 화물의 길이, 너비, 높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여 곱한 단위를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박스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므로 1cbm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0.5m인 박스는 0.5 곱하기 0.5 곱하기 0.5는 0.125cbm이 되겠죠. 그럼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m, 1m, 1.5m라고 한다면 cbm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1 곱하기 1.5는 3이므로 3cbm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컨테이너를 확인했으니 다음으로 주요 항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구는 모두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주요 항구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인천항과 부산항을 주로 이용하고, 중국은 위쪽에서부터 대련항, 천진항, 위해항, 청도항, 연운항항, 상해항,
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항구가 있으니 수입할 때 가장 적합한 항구를 찾기 위해서 틈틈이 항구 위치를 공부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 내가 수입해야 할 상품을 제작하는 중국 공장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내 창고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수입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이렇게 위해항과 인천항을 거쳐서 오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만약 공장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 창고의 위치가 여기라면 어떤 경로로 수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해항과 부산항을 거쳐서 오면 되겠죠. 물론 지금은 간단한 예시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먼 항구를 돌아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배의 종류입니다. 배는 벌크선, 유조선, 가스 운반선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희처럼 수입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될 배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컨테이너선과 페리선입니다. 컨테이너선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배의 종류이고 페리선은 사람과 화물을 같이 운반하기 위해 만든 배입니다. 페리선은 컨테이너선보다 운송 시간과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많지 않은 물품을 수입을 할 때는 오히려 컨테이너선보다 페리선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배의 종류입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을 할 때는 쉽다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쉽다라고 구글에다 검색하시면 바로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 하기 전에 회원가입부터 먼저 하셔야겠죠. 저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운송 방식, 출발지, 도착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어떤 상품을 수입을 할지를 한번 가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의자를 100개를 한번 수입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송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FCL, LCL, 에어가 있습니다. 에어는 항공 운송이 있고요. 지금 의자 100개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운송보다는 화물 운송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화물선을 통한 운송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CL과 LCL 둘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만약 공장에서 사무용 의자를 이렇게 100개를 주문을 한다면 부품으로 나눠서 이런 박스에 포장이 되겠죠. 그럼 그 박스들을 모아서 팔레트에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이때 팔레트의 길이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 1m, 1.5m 정도이며 총 5팔레트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CBM으로는 얼마가 될까요? 1 곱하기 1 곱하기 1.5 곱하기 5팔레트니까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럼 총 7.5 CBM이 됩니다. 그리고 5팔레트로는 한 컨테이너에 꽉 차지 않기 때문에 LCL로 수입을 해야겠죠. 자,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운송 방식은 LCL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출발지는 어떤 항구에서 출발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의자를 만드는 공장이 가장 가까운 항구가 예를 들어서 상해항 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해항이라고 적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도착지. 여러분들의 창고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를 선택하시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의 창고가 만약에 서울역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 가장 가까운 항구인 인천항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ETD와 ETA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출발 날짜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ETD만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이 11월 12일이니까 가장 빠른 날, 예를 들어서
15일 날로 한번 출발 일자를 선택을 하고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A는 이건 도착 날짜는 안 정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조회를 눌러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모선명, 항차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운송 일정을 보고 가장 빠른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11월 15일로 선택을 했는데 가장 빠른 운송 일정이 11월 21일 날 있네요. 가장 이제 빠른 날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요일은 1일 하루면 도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예상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아까 출발지 상해항에서 도착지가 인천항으로 경로는 이런 식으로 올 거다라는 거를 미리 알 수가 있고요. 자, 견제 거래를 한번 눌러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픽업지와 항구 운송이 필요하신가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럭을 해당 공장에서 중국 공장에서 상해항까지 픽업 트럭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공장에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가 돼서 따로 이제 트럭을 부르는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쉽자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트럭을 이제 한국까지 운송할 트럭을 섭외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누른 다음에 공장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가상의 공장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적지 않고 아니오라고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착지도 마찬가지로 인천항에서 여러분들의 창고까지 운송해줄 그 트럭을 섭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칸입니다. 요거는 예를 한번 선택 한번 해볼까요? 서울역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주소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서울역이라고 치면은 서울역은 따로 이제 주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서울역 근처에 있는 아무 곳이나 찍어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창고 주소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1층 창고. 자, 포장별 입력과 총 부피 중량 입력이 있는데 이제 포장별 입력은 여러 가지 상품을 같이 수입을 할 때는 의자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상품도 같이 온다. 그럴 경우에는 포장별 입력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이제 의자 100개는 단일 상품이죠. 그럴 경우에는 총 부피 중량 입력으로 하시는 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품명은 사무용 의자. 포장 타입은 아까 팔레트 위에다가 의자가 올라가 있다 그랬죠. 박스 타입으로. 자, 팔레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위험물은 아니니까 미포함. 2단 적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상품 위에 또 다른 상품이 올라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2단으로 적재가 가능하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능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상품 위에 다른 상품이 올라가지만은 그만큼 비용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의 상품이 만약 너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품이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로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일단 저는 가능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7.5cbm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중량은 의자 하나당 10kg으로 잡아서 의자 100개면은 1톤이 되겠죠. 1000kg. 1000kg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사항으로 인코텀즈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인코텀즈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자면 셀러와 바이어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공장에서 출고되는 의자가 한국까지 가는 동안
교통사고가 나서 의자들이 모두 부서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혹은 배에 실어서 한국으로 오는 도중에 배가 침몰이 되어서 의자들이 모두 사라졌다면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그것에 대한 약속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인코텀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표가 나오는데, 셀러가 나는 공장에서 출고하는 것까지만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EXW가 되는 거고요. 트럭에 싣는 것까지만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FCA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코텀즈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FOB라는 것은 Free on Board라고 배에 실는 것까지만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줄입니다. 보통은 이거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도 FOB를 선택을 한번 해보고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LSS 납부라는 것은 설명드리자면 조금 길긴 한데, 공장이나 혹은 바이어, 셀러나 바이어 둘 중에서는 반드시 한쪽은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보통 공장들은 이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수입업자들이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내륙 도착지 운송 방식 선택. 이거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의 창고까지 어떤 식으로 운송을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독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트럭에다 실어서 가는 거고, 화물 택배는 택배로, 박스 택배로 보내는 건데, 저희가 의자 100개를 수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의자 100개를 화물로 보낸다고 하면은 비용이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트럭으로 실어서 보내는 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차. 자, 그리고 부가 서비스는 수입 통관 업무 대행. 이거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배가 침몰하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큰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보험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은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저는 여기서는 체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라는 거는 자유협정 무역입니다. 자유협정 무역이라는 거는 저 나라와 우리 한국 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을 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행히 중국과 한국은 FTA 협상이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TA 이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은 관세가 0원으로 혹은 그에 준하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고요. 이 서류를 대행 발급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중국에 어떤 무역 회사가 있다면은 그 회사를 통해서 발급을 하셔도 되는데, 잘 모르신다면은 그냥 여기서 체크를 하셔서 대행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다 마쳤고요. 그러면 비용이 나오죠. 총 예상 금액은 의자 100개를 수입하는데 예상 비용은 총 100만 원, 106만 9천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체크를 동의를 해주시고 운송 진행을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모든 내용이 완료가 됐고 수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예상 비용보다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쉽다에서 전화가 와서 추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비용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예상 금액에서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상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내가 비용을 내고 수입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수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수입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메이커 브랭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